마이너스 20? 봐. 애들 9명이 탔는데 그게 몇 킬로 이상이면 엘리베이터에서 야 만석됐어 못 움직여 삐뽀삐뽀 소리가 나는데 내리라고. 근데 마이너스 20kg래. 걔네 귀신이야? 항상 문제를 답을 내면 그 상식에 맞는지 최종 검토해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9명의 학생의 몸무게를 총합했더니 마이너스 20. 예, 안 돼요. 고등학생 9명의 몸무게를 합쳤더니 68kg. 곤란해요. 그치? 얘들아, 이 활용 문제는 항상 답 내고 나서 내가 구한 답이 이 상황에 좀 상식적으로 적합한 답인가 판단해보는 거 되게 중요해. 같이 한번 해볼까요? 92. 9명의 그 몸무게가 고등학생 9명이 92kg 1인당 10kg야? 신생아야? 아니야.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 60kg, 표준 평균 15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 이 X가 하나하나가 다 학생들의 몸무게라고 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 60kg, 표준 편찬 15니까 15의 제곱이다 라는 요런 녀석이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재 줄량이 nkg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승강기에 A고등학교 학생 중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본이 생긴 거지, 맞아? 그래서 나는 이 9명의 뽑힌 애들의 하나하나의 몸무게를 X바라고 놓을 거고요. 이 하나하나 뽑힌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정규 분포입니까? 60, 9명이니까 9분의 15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녀석 한 번 더 정리해서 쓰면 60, 얘는 뭐야? 3분의 15 전체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인데 3, 5, 15니까 5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표준화시켜서 0,1 상태로 바꿔야지만 무조건 답을 낼 수 있어. 우리는 이 구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거야. 우리 보고 미지수 m값을 구하래. 그런데 이때 확률이 0.05래. 그러면 얘를 가지고 미지수 m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등식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그 등식이 뭐래? 확률 이꼴 0.05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런데 얘는 뭐야? 9명의 몸무게를 모두 다 더해버린 것이 m 이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몸무게가 이렇게 표본들의 몸무게가 있는데 요 학생들이 이렇게 9명이 있었어. 그죠?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9명이 있었는데 이 몸무게가 대문자 m 이상이 될 요 확률, 이것이 바로 0.05가 될 거야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우리는 대문자 m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표준화시키기 전에 x바에 관한 식으로 항상 좀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는요, x바는 9분의 m 이상일 확률이 0.05다 라고 바꿔놓고 얘를 표준화시켜서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x바 자리에는 표준화시키면 항상 누가 들어가? z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얘도 이쪽도 표준화 시키니까 분모 자리에 얘를 이용해 가지고 표준화 시켜야 되지. 분모 자리에 뭘 적으면 됩니까? 5 적으면 되고 앞에는 9분의 m. 항상 얘가 x바거든. 되겠어요? 마이너스 60은 0.05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z가 몇 이상인데 0.05라고? 그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뭐 이상인데 여기에 0.05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몇이 되겠어? 0.4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때의 숫자
이 숫자는 몇이 되겠어? 1.6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즉, 이 숫자는 뭐와 같다? 1.6과 같다라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m에 관한 식 하나, m과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해보도록 합시다. 9분의 m-60은 5를 곱해서 6, 5, 35 해서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9분의 m은 68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려던 m은 몇이 되겠습니까? 9를 곱해주면 9, 8에 72, 9, 6에 54, 1, 6 해서 612kg 되겠네요. 즉 승강기가 612kg 이상이면 삐삐삐 만석이야 내려! 뭐 이렇게 알람이 울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20 안 돼요? 90 안 돼요? 네, 상식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어보니 어때? 다 똑같이. 맞아? 그래. x에 관한 정규분포, x반에 관한 정규분포, 표준화, 그 사이에 공식 알아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확률식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전부라는 거야. 계속 해보니까.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평균의 추정과 신뢰도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정말 기뻐요. 지난번 교육과정까지는 모비율을 또 나왔었는데 모비율 다 빠지고 지금 목평균의 추정과 신뢰도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5줄 같이 생각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볼까? 시작! 세상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목평균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다면 그 공장은 단 하나의 전구도 팔아보지 못한 채 전구 수명만 조사하다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된 제품 중 몇 개의 표본만을 골라 전구의 수명을 조사해서 표본 평균을 구한 후 목평균은 대략 이러이러한 범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맞죠? 예, 전부 다 검사해버려서 야 이거 몇 시간 가나 4,000시간 켜지나 볼까? 검사해버리면 4,000시간 뒤에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목평균은 대략 이러이러한 범위에 있을 거야 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갑시다. 자, 밑에 자 이때 표본의 크기 n 와가 아니고 간데 예, 표본의 크기 이제 여기에서 전구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난 표본 몇 개만 뽑을 거야 10개만 뽑을 거야 이렇게 표본의 크기 n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건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단 일회성 표본 평균인 거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이런 거 구하기는 쉽다 그랬어.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아까 표본 표준 편차 뭐라고 알파벳을 이용한다고 가르쳤었지? 기억나나? S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은 뭐라고 쓴다고 가르쳤지? 표본 평균은 X바 이거 하나만 쓰는 겁니다 라고 했죠? X바 하나만 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모평균 M이 요 범위에 있을 확률이 95%다. 모평균 M이 요 범위에 있을 확률이 99%이다. 뭐 요런 것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얘를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 하나 가르치고 갈 게 있어요. 이게 수학2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수학2를 배운 사람은 아는데 쉬운 개념이야. 안 배운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거 쓰잖아. 야, x의 범위는 뭐 2 이상 7 이하야. 막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x의 범위는 2 이상 7 미만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x는 2보다 크고 7 이하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아.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리는 이때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폐구간. 아니구나.
요즘 용어가 바뀌었어.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폐구간이었고요. 지금은 닫힌 구간이야. 옛날에는 폐구간, 개구간 이렇게 불렀다면 요즘에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닫힌 구간 2,7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수학적인 표현과 이 수학적인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요, 반닫힌 구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반열린 구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로 부르든 상관은 없고요. 얘는 닫힌 쪽은 이렇게 쓰고요. 열린 쪽은요, 이렇게 소가로를 붙여줘요. 대가로 소가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반닫힌 반열린 구간이 될 거고요. 어떻게 표현한다? 이쪽은 열려있게, 7쪽은 닫혀있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 녀석은 열린 구간 2,7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귀찮아서요. 이제 이렇게 범위 쓰기 힘드니까 나 앞으로 그냥 범위 이렇게 써버릴 거야. 뭐 이런 약속을 수학자들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얘가 모평균 m이요. 여기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라는 요 범위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또 99%일 확률은요.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빠듯해서 이 공식이 어떤 과정을 유도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선생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주 토요일에 수업이 끝날 거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11페이지를 좀 살짝 펴보시겠습니까? 자, 11페이지. 우리 살짝 좀 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95%의 신뢰도로 평균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95%야. 99%의 확률로 평균이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모평균의 평균이라는 것은 이미 이상적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을 거야. 우리가 단지 정부회사에서 구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뭔지 모를 뿐이지. 다 검사를 못했으니까. 맞죠? 어쨌든 아이디얼하게 이 평균 n값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리해 나왔던 이 녀석을 보면 x바에서 누구는 좀 빼주고 누구는 좀 더해줬지. 즉 그 간극은 x바로부터 그래 요만큼 조금 빼주고 똑같은 구간만큼 요만큼 더해준 이 구간 안에 평균 m이 있을 확률이 95%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구간을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봤더니 그 구간은 그 구간은 형광펜으로 표시했더니 또 이런 구간이 나왔어. 또 요만큼 나오면 그 구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요만큼이 나왔어요. 그 구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요만큼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 구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요만큼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 구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요만큼의 구간이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 자,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죠?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들 때, 자, 100개의 표본이라는 건 뭐야? 내가 모르겠다. 10개만 뽑아가지고선 평균을 내봐야겠다. 이랬을 때 평균 나왔지? 그리고 그 간극으로부터 요만큼 했을 때 바로 요 구간에 누가 존재해? 보니까 M 여기 존재하네? M 여기 존재하네? 여긴 존재하지 않네? 여긴 존재하네? 여긴 존재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요런 거를 100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요. 이 중에 95개는 이런 식으로 평균 M을 포함하고 있을 거고 재수없는 5개는 이런 식으로 평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95%보다 99%가 어때? 더 간극이 넓지? 2.58을 더한 게 더 간극이 넓지? 무슨 얘기냐면 99%의 확률로 있다는 건 이 간극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간극에 평균 m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을까 안 높을까? 높겠지. 맞아?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대체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요도가 됐는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